사실 의원님께서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 그러니까 청년들의 이제 극우화 그리고 또 여기다 뭐 온라인 불법 도박과 뭐 펜코의 잉여 포인트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파헤치셨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우리가 어떻게 진실을 알리고 또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또 하나하나 짚어줄까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이런 것들이 불법적인 것과 또 연결돼 있는 펜코의 잉여 포인트 이 문제까지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다 연결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낼까? 일단은 온라인 불법 도박, 펜코의 잉여 포인트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파악하셨습니까? 사실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우리 황희도 이사님이 굉장한 전문가시고 저도 이번에 국감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 예. 이사님과 이제 여러분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이번에 공부를 좀 하면서 상당히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불법적이고 사행적인 행위가 버젓이 온라인상에서 그것도 이 그 커뮤니티계에서 뭐 2위, 2, 3위를 다툰다고 하는 네. 이 유수한 커뮤니티에서 그냥 버젓이 일어날 수 있는가 상당히 놀랐고 그 개인 머니가 지금 현금으로 동일하게 취급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거래도 저희가 그 국감에서도 슬라이드로 예, 네. 그 실상을 좀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이 불법 도박의 영역으로 바뀐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 책임자들이 제대로 어떤 규제하거나 규율하지 않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고 국감에서 저희가 지적하자마자 네. 바로 바로 예, 대응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떻게 대응이 좀 들어갔습니까? 이게 굉장히 그 이주희 의원님께서 큰 예. 일을 해주신 게 어.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걸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짧게만 말씀드리면 짧게 펜코. 펜코에서 그러니까 어떤 커뮤니티든 글을 쓰면 포인트를 얻죠. 그렇죠. 그리고 비추천을 받으면 펜코는 포인트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게임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글을 많이 쓰고 특히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얘기를 많이 해주면 네. 포인트 레벨업을 빨리 하잖아요. 근데 이 레벨업을 하고 나서 문제는 이 포인트를 현금으로도 바꿀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약간 빠칭코 시스템처럼 중고나라나 뭐 당근마켓 네. 이런 데서 뭐 이제 막 한 25,000원 그러니까 그 한 10,000포인트에 25,000원 정도로 이제 거래가 됐던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예를 들어서 펜코 유저들이 혐오를 좋아해요. 민주당 욕하면 막 추천을 줘요. 그러면 내 생각과 별개로 민주당 욕을 막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혐오하고 막 젠더 갈등 있고 이런 거를 계속 공급을 하고 그걸로 점수를 벌고 네. 그렇게 해서 레벨업이 이렇게 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아까 말씀 주셨듯이 거기에 별도 게시판에는 도박장까지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사설 토토를 저기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운영진도 이 문제 인식을 그러니까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른 척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이게 왜 그럼 현금 거래가 가능한 거냐? 그 유저 간에 포인트 선물하기 기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선물하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그냥 중고나라에서 거래를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펜코 유저들 사이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야 선물하기 기능 막아. 그럼 이거 못 할 거 아니야 거래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하지만 운영진이 계속 방치를 했었던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트래픽이 계속 몰리니까. 근데 그걸 국감장에서 이번에 이유희 의원님이 딱 짚은 거죠. 이게 이제 황희도 이사도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네. 그럴 때도 뭐 이슈는 됐지만은 딱 와닿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주희 의원님이 네. 국감장에서 딱 그쵸. 지적하니까 한 방에. 그 지적하자마자 예. 펜코가 게시판에 난리가 났다는 난리가 얘기를 났다. 제가 저희 보좌진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엄청 그래서- 공격을 받았을 텐데요. 예, 펜코에도 난리가 나고 네.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저 뭐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국감에서 공개적으로 이상한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 언뜻 댓글을 보니까 그래 이거 도박 중독 사실 좀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취지의 글도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환기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저희 주요했다. 이사님과 세운 전략이 주요했다 생각합니다. 네. 아니 실제로 지금 요 화면에 나오듯이 펜코 유저들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으니까 알고 이 지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펜코 운영진이 뭐라 그랬냐면 지난 10년간 문제 된 적이 없는데 모 정당의 정치인이 갑자기 나서서 그러니까 이재휘 의원님이 나서서 갑자기 문제 제기해서 이렇게 된 거다. 네. 근데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없으면 냅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도 알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조치를 한 거고 예. 웃긴 건 뭐냐면 애초에 그 자기들이 흔적을 다 남겨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펜코에 도박에 중독됐다는 글도 무수히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다시피 펜코 유저들도 알만한 사람들은 계속 지적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유독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조치를 바로 그 정치 시사 갤러리 그 게시판에 있는 그 이준석
그 지지자들 준천지라 불리죠. 그들은 이거에 대해서 엄청 싫어하죠. 왜 싫어요? 왜냐면 이제 그걸로 또 여기서 쉽게 포인트를 벌고 요걸로 이제 정치적으로 이득을 또 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사에 넘어가야 될 단계라 그렇죠. 봅니다. 그러니까 도박을 하려면 거기 게임에 참여를 하려면 포인트를 얻어야 되고 포인트를 얻으려면 그 게시판이 좋아하는 글을 써야 되고 네. 그 좋아하는 글은 사실상 그 네. 이제 이준석 의원과 또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좀 계속됐다는 지적 오래 전부터 맞아요. 이사님께서 하셨는데 바로 그 시스템을 네. 활용해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우리의 이제 문제 제기로 줄어들까봐 그런 또 반발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이준석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네. 이 시스템을 통해서 또 많은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막히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 네. 반발이 더 심했다. 예, 근데 제가 여기서 꼭 짚고 싶은 게 예. 이제 단순히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건 펜코 뭐 그 개별 사이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 화두에 또 관심을 갖던 게 청소년 도박 문제와 연결이 된다는 네. 점이었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저희가 그 통계를 좀 찾아보니까 예. 온라인 도박 10대 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대상들인 거죠. 수사까지 들어갔다는 건 사실상 그 어떤 혐의와 정황이 네. 강하게 있었다는 것인데 2022년, 23년, 24년 거치면서 3년 사이에 무려 6.4배나 그 피의자가 증가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네.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도 4.3%. 지금 그 중에서 또 19.1% 거의 한 20%가 지속적으로 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도박 문제는 비단 저희 이제 과방위뿐만이 아니라 제가 또 겸임 상임으로 하고 있는 성평등 가족위에서도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네. 여러 부처가 함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어떤 그 정신적인 심리 상담 등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야 되는 사회적 문제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게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고등학생, 뭐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있으면 도박을 누가 많이 할까 생각하면 왠지 좀 고등학생들이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나이도 들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통계를 앞에 말씀 주셨듯이 들여다보면은 저연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 fem코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회원가입만 하면 도박을 바로 할 수 있었어요. 성인 인증도 없이. 아하. 그 이런 걸 그냥 버젓이 방치를 한 이유가 그럼 뭐냐? 펜코 운영진 당연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냥 네. 도박장을 그대로 그냥 냅두고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중독이 되면 사이트에 더 자주 들어올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얻기 더 위해서 많은 글을 또 글을 쓸 쓰고. 테고,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네. 이득과 이득의 어떤 상생고리 속에서 예. 그래서 정말 심각한 문제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 너무 우리 이제 정부가 지난 정부들이 안일하게 이 문제를 대처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3년의 통계 시절 어느 정부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거의 정말 방치해 온 상황이고 누가 보아도 불법적인 그 사행성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떠한 제재도 없이 네. 우리 청소년들이 미성년자들이 그냥 막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는 건 오프라인에서는 엄격하게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된 공간에서만 그것도 이제 외국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도박 행위가 지금 이미 불법화되어 있는 도박이 청소년들은 너무나 쉽게 온라인상으로 접할 수 있었다. 굉장히 심각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사실 실태 조사부터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통계가 이제 겨우 나온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 약 762만 명, 상당히 이제 숫자가 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어떤 실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한 13,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표본이 너무 적은 거죠. 그렇다면 제대로 된 실체조 될 수 없고 네. 그 조사를 기반으로 한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이 나올 수도 없는 것이죠. 예. 이게 그럼 더 이제 조사를 더 많은 표본을 하게 되고 이러면 네네. 더 많은 사례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성평등 가족이 국감 때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주문을 강하게 좀 했었고 아마도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음, 이런 게 많이 좀 보도가 돼야 되는데 원래. 그러니까요. 네. 이게 사실 워낙에 지금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런 우리 이제 밀접한 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중요한 이 사례가 사안들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대책도 빨리 또 종합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펜코를 통한 이 도박과 연결된 이런 부분들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특히 지금 잉여 포인트, 저번에도 우리가 지적을 네. 했지만은 최대 베팅의 한도가 없다.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게 문제였는데 이게 아직까지 안 바뀌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좀 변화가 좀 있습니까? 그게 이제 방금 말씀 주셨듯이 운영진이 이제 전송하는 기능을 막은 거죠. 막은 걸로 드디어 예. 막은 걸로. 다만 이제 이게 효과를 끝은 얻었다. 아닙니다. 예. 그동안 그럼 이걸 방치했던 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냐? 요건 이제 자료 준비하긴 했는데 수사가 또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네. 애초에 지금 그 도박 없는 학교라는 시민단체에서 그 법적 조치에 나섰다고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분이 실제로 도박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fem코 시스템을 보시더니 이거 도박장이다 그냥 영락 없는 도박장을 해놓은 거다 하셔서 직접 이제 법적 대응에 나선 거고 네. 이게 지금 이 건은 경기 남부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그 개혁신당 이렇게 유세 현장에 오면 포인트를 주겠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인트가 현금화가 된다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도 지금 또 네, 수사가 진행 우선법, 중입니다. 정치자금법 문제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 심각하죠. 그것도 지금 수사하고 있다.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왜 이걸 또 강조하냐면 이게 그냥 다수의 그 국민들 사이에서 잊혀지면 어느 순간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네. 보통 이런 거 그냥 또 지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계속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다. 네. 기자님께서 앞으로 또 계속 알겠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혁신당이 정치권과 연결돼 있는 이런 고리도 보이기 때문에 더 이제 심각한 것이고, 근데 전송 기능이 이제 막혀서 네. 이제는 좀 뭔가 펜코도 달라지나 이런 생각도 좀 하실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당장 하루아침에 확 획기적으로 바뀌진 않겠지만 예. 말씀 주셨듯이 이게 도박으로 연결되는 포인트라든지 이런 정서라든지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도파민 중독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뭐 쇼츠라든지 또 다양하게 얽혀 있는 문제인데 이런 거에 중독이 되고 나면 이거를 못하게 하는 사람을 탓하고 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저 의원 뭐야 하면서 그래서 아까 뭐 팬코가 난리가 났던 건데 이런 걸 이제 필요한 건 당연히 좀 막아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통제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건 명백하게 도박 행위를 막고 그 도파민 중독 행위를 막는 거고 사실 이게 또 도박뿐만 아니라 혐오를 정당화하는 데 쓰이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기자님한테 뭐 이렇게 온라인에서 저 뭐 누구 포인트 좀 빌려달라, 나 돈 좀 꺼달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포인트를 막 빌려 받아요. 그래서 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곧 내가 민주당 깔 거 갖고 오면 나 포인트 바로 벌어. 그럼 그걸로 갚을게. 아. 이게 그냥 디폴트 값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글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주류가 되면 나도 그냥 여기에 그냥 올라타게 되는 거죠. 포인트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실제로 또 거기에 가랑비 어쩌듯이 젖어들게 되고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하나씩 지금 막아가는 중이다. 당장 하루아침에 이게 막 체감을 못하지만 네. 지금 이런 거 하나하나 지금 좀 대응을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이 펜코 문제 저희가 예전부터 얘기를 해왔지만은 이제 서서히 좀 바뀌고 있는 부분이 들지만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또 끈질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